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5 고압 1675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파견검사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각 출석하였고, 특별검사 조은석이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공소유지 사항을 지휘하는 특검 지휘서를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박승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누가 나오셨나요, 변호사께서? 법무법인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예, 법무 해왕의 임성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특검보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주의서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변호인들께서 필요하시면 서면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제 주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 아마 내시는 것 같은데 특검보가 나오시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셨을 때는 지휘서 등을 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이의 없으시면 저희도 이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번 월요일 길 관련해서는 원래는 김주현을 월요일날 정의신문 하려고 했었는데 3월 27일자로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김주현이 사유는 너무 급하게 문자를 통해서 정인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4월 2일이나 4월 9일로 정해주면 출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재판 등이 있어서 출석에 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이나 소송규칙에 따르면은 정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 등을 하려면 정시로 소환장에 의한 소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인신문 24시간 전에 소환장에 의한 소환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재판이 좀 급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인 일정 등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니까 월요일 정인 신문 하려고 했던 김주현에 대해서는 정식 소환이 안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간이 소환을 했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출석 안 할 게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불필요한 재판 공전을 막기 위해서 그냥 기일 자체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사전에 연락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변호인들께서 불필요하게 법정에 오시지 않도록 사전에 기일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일 재판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정의신문 외에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주현 정의신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김주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4월 9일 날 출석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김주현 정의신문 4월 9일 날 진행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네, 변호인들도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4월 9일은 원래는 서정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주현을 불러서 오후 2시에 정의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원래 예정대로 CCTV 조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에 저희가 지난 비밀 해제 등 절차는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예, 오늘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 삼천도 안가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도 사용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라서 비공개 재판으로만 공개할 수 있고
그 등사나 복사는 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왔습니다. 일단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하시죠. 예,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 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 한동훈의 자서전 중 일부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데 이거는 김지현 증인신문 때 제시할 자료라서 참고 자료로만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변호인께서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네, 확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재판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네. 사법 필요하시면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그럼 안가와 관련된 CCTV는 증거 조사를 비공개 절차로 일단 예, 진행해야 될 것 희망하시는 같습니다. 거죠. 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은 없으신 거죠? 네,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그 안가해동 그 CCTV를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오전에 아마 오전에- 이완규 피고인 오셨을 때 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오전에 기일 진행하면서 하고 합의하는 먼저 하면 것이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을 다 정리하면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안가 CCTV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오후 2시부터는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CCTV 내용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은 이완구 피고인 출석 안 했는데 일단 변론 분리하고요. 그러면 4월 6일 날은 오전에 이완규 피고인 출석해서 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혹시 뭐 의견이나 이의 있으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CCTV 조사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복사가 안 되는 상태면 변호인들께서 충분하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 다 연락 드려서 열람 기회 제공했습니다. 네. 변호인 측이 묻습니다. 혹시 그 안가 CCTV 열람과 관련해서 불편하시거나 좀 뭐 힘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없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면 대통령실 CCTV는 오후 절차는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네.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4월 9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현 2시에 불러서 증인신문하고요. 네, 4월 13일을 어떻게 할지 문제인데 그 원래는 이제 오전에 김건희 증인, 오후에 권순정, 이준호, 김성호 증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에 또 서정 조사를 먼저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때 그 서정 조사는 이렇게 기일이 딜레이, 그러니까 연기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네. 지금대로라면 네. 원래 예정했던 김건희와 그 외 3인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 것도 더 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변호인들께서 의견 없으시면 네, 의견 없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4월 13일은 오전 10시에 김건희 소환하고요. 오후 2시에 다 3명을 2시에 부르면 뭐 좀 불필요하게 대기할 것 같은데 2시, 3시, 4시 하면 어떨까요? 네, 저희도 뭐 크게 반대심을 할 게 없기 때문에 한 아. 시간 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2시, 3시, 좋습니다. 4시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2시에 권순정, 3시에 이준호, 4시에 김승호 이렇게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 16일쯤에 서정 조사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4월 16일 날 당일 날 다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뭐 변호인들께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진술자들의 조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시만 하고 그 외에는 각 서정들의 요지만 진술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면 오후 기일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4월 16일 날 이제 오후 재판이라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특검 측의 서정 조사하고 만약 뭐 피고인 측도 서정 조사를 또 반대쪽으로 기회가 필요하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한 기일을 늦춰서 20일 날 오전 오후 기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고요. 그 일단 재판부 입장은 4월 16일 날 오후는 그냥 서정 조사만 네.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아마 그래서 그날 가능하면 다 마무리하면 서정 조사 마무리하고 피고인 신문 필요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좀 간단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진행한다. 네. 그럼 뭐 검찰에서 한다면 저희는 반대심 행시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성재 피고인 관련해서는 피고인 신문 한 시간 이상 필요하신가요? 네,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상? 뭐 2시간까지는 안 걸려도. 그러면 시간은 같이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뭐 네네. 사용하시든 안 사용하든 그건 정하시면 되는 네네. 거고 뭐 특검에서 사용한 시간만큼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뭐 주신문 하고 나면 반대 신문 할 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신문 때 아마 대부분 다 진술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조사에 관련돼 가지고도 그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따른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한 데는 아무리 이의가 없습니다. 네. 이미 다 증거를 동의했던 증거들이고 또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지금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진술 조치를 다시 또 뭐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낭독한다든지 하는 필요는 없다고 전혀 생각합니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4월 16일 날 오후에 서정 조사를 하면 사실은 4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라 네. 그건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피고인 신문이랑 여러 가지 종결 절차는 4월 20일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4월 16일 날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4월 16일은 불가능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4월 16일 날은 서정 조사를 전체 다 하는 걸로 하고요. 뭐 네. 특검이랑 변호인 측 다 하고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 등 마무리 절차는 4월 20일 오후 기일에 하면 오후 될 기일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 그렇게 뭐 잠정적으로 또 진행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거나 뭐 혹시 뭐 지금 아마 추가로 뭐 그 김용현 아마 예, 지금 할 때가 저희가 조사를 검토- 예, 컨트롤하고 검토 혹시 중이라고. 저희가 반대 신문 할 게 있는지 한번 다시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필요하더라도 네네. 적어도 저희가 30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신 절차가 있으면 네. 제가 네.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일정은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네네. 그런 걸 없다는 전제하에서 대략적 일정을 아. 정해보는 거라서 김영현 장관 그 증인신문 조서 저희가 지금 막 구했는데 오늘은 못 가지고 갖고 월요일 날 추가 증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열람조사 신청하시면 예, 미리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받았습니다. 네, 일단 일정은 그러면 4월 16일 날 오후 길인데요. 이때는 서정 조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절차들 피고인 신문 등 구형 절차 등은 4월 20일 날 진행하는데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이때는 그냥 오전 하지 말고 오후만 해서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네네. 그렇게 일단 예정을 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변동사항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적절히 일정을 더 늘려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정한 것 같고요. 더 일정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럼 피고인 측이 김용현 장관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그 4월 피고 16일 날 신문 피고 신문 직전에 네. 약 한 30분 정도 필요하다면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만약에 네네 신청을 하시면 저희도 신문사항을 또 꽤 준비를 할 아, 네. 예정이거든요. 그 김용희 장관 증인 신청 여부는 가급적 다음 길 전에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네.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그 뭐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기회 정의신문 기회는 보장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정은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4월 20일 이제 오후 재판만 하기로 했는데 뭐 오전에 뭐 정의신문 간략하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 맞춰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일정 관련해서 더 말씀이 잠깐 없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서증 관련해서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하든지 뭐 간이한 방식으로 하든지 서면이 제출될 예정인가요? 예, 서증 설명서를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서증 설명서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우리도 좀 그 서면을 제출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건 예정일 뿐이지 여러 가지 뭐 필요하신 시간이 있으시면 좀 일정을 더 늘려서 재판은 더 충분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정은 이제 대략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정의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한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를 분리합니다. 네. 네, 뭐 선서 하십니까? 오늘 선서는 안 하겠습니다. 선서 안 하십니까?
일단 고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증인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서는 거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재판부에서는 선서 거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네.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네, 잘 앉으십시오. 네,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네. 거부가 가능한지 판단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신문사항 준비하셨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될 때만 증언 거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증거 동의로 인해 진정 성립 절차 생략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증인 피고인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박성재 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입각 즈음, 그 박성재 장관님 입각 즈음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근데 원래부터 조남이나 이런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그런 거는 입각 즈음에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증인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과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이제 매주 한 차례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거의 봤다고 봐야 되니까 뭐 안 나오실 경우나 제가 출석 안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거 빼면 주 1회는 그 회의석상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는 공적인 관계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갖기도 하셨나요? 네, 몇 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번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20시 3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12월 3일 당일 일정은 어떠했나요? 그날 7시 반에 그 국무위원 조찬 모임이 있었고요. 끝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무회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울산에 김장 행사에 내려갔고, 그런 다음에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하고 거의 마칠 무렵에 서울에 올라와서 용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 그 경위는 그날 국무회의 마친 이후에 김용현 장관이 제 방으로 잠깐 오셔서 일어나시면서 저녁 9시경에 대통령께서 보자고 하시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 게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고 있다가 울산에 내려가서 행사를 쭉 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서울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연락이 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 그냥 무산되더라도 그래도 올라가서 대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 일단 증인에게 참고적으로 고지해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증인신문 과정도 다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음도 같이 되고 있으면 고지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다음 질문 생략하고 2-3번 묻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20시 36분경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입장하셨을 때 집무실 안에 누가 있던가요? 그 당시에 대통령님,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박성재 장관님이 세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입장하였을 때 그 순간의 상황이나 대화 등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대화는 없었고요. 그냥 도착해서 대통령님 이제 기준으로 우측편에 박성재 장관님이 앉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왼편이 비어 있으니까 대통령님 왼편에 가서 앉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그냥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2-5번입니다.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재는 20시 27분경, 증인은 20시 36분경에 집무실에 각 입실하였고 9분 정도 지나서 20시 45분경 한덕수 총리와 김영우 통일부 장관도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시 56분경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집무실에 들어오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수사기록에서는 저녁 8시 전후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일명 8시 멤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당시 8시 멤버들과 윤석열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집무실 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0시 27분경 이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도착한 이후로는 거의 기억나는 대화가 없고요. 마지막에 들어온 조태열 장관이 들어오신 이후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조태열 장관이 이제 70년 쌓은 탑이 물거품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꽤 오래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했고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탄핵 그 당시 중앙지검장인가요?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다음에 수석들도 잘 모른다. 그런 취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2-6번입니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피고인을 비롯해서 조태열, 조태용, 한덕수가 연결 출입문 통해 대접견실로 퇴실하였고 퇴실 당시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은 어떠한 문건을 지참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문건을 받은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증죄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 드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적은 거부 허가합니다. 다음 질문. 증인도 집무실에서 윤석열이나 김용현으로부터 어떤 문건을 교부받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2-8 묻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마찬가지로 좀 답변드려 곤란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도 집무실에서 문건을 교부받았나요? 저는 본 거는 없습니다. 뭐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본 거는 없습니다. 2-10번 묻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60번 김용현 증인신문 녹취록 증거 순번 598번 2025년 1월 23일자 김용현 증인신문 조서 각 제시하겠습니다.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부처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라고 해서 비상계엄 이전 주거지에서 각 부서별 협조사항을 작성하여 비상계엄 당일 증인을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들과 경찰청장 등에게 협조사항 문건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물론 최근 윤석열에 대한 체포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도 증언하였습니다. 증인도 김용현으로부터 협조사항 내지 지시사항 문건 받은 것 아닌가요?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받은 적 없습니다.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보면은 그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직전에 그 뭐 효력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국무회의 직전에 김용현 장관이 뭐 나눠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저 CCTV를 제 재판에서 봤는데 그 장면을 말씀드린다면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긴 곤란하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안이라 말씀하시면은 전 받은 기억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문답은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문건이 교부되었다는 취지로 김용현 장관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증인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문건도 받으신 적 없다라는 네, 기존 받은 입장대로 기억이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11번입니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그 앞에 질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적은 거부하셨는데 뒤에는 다시 적어하시는 겁니까? 네. 그 같은 내용을 앞에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집무실에서 증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문건을 교부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적은 거부하셨고요. 네. 지금은 그걸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뭐 사실은 같은 취지인데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집무실에서는 받은 기억이 없다. 네네. 그리고 바깥에서 저 화면에 있는 저기서는 기억은 없습니다만 화면을 제가 보니까 주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 안에서는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르치는 부분이 피고인 박성재 장관이 문건을 꺼내서 읽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접견실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이 다수 확인됩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꺼내 읽는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대접변실에서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잘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그리고 네. 그 지금 박성기 장관님하고 제 자리가요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의자가 하나 있고 하나 건너뛴 자리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기 장관님이 뭐 보셨다 하더라도 제 위치에서 바로 옆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집무실에서 퇴실하여 대접견실로 나온 뒤 증인과 피고인 등 국무위원들은 어떤 내용의 대화 나누셨나요? 전부 이제 뭐 다들 허탈하고 뭐 망연자실한 상태여서 다들 걱정만 하고 특히 뭐
저 CCTV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박성진 장관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늘을 그러니까 천정 쳐다보시면서 한숨만 내쉬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다들. 2-13번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김용현이 대접견실 탁자 가운데 서서 증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어떤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김용현을 향해 묻거나 따지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지금 포인터가 가르치는 사람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여기까지 재생하고 증인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조태열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조태열은 피고인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용현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증인도 이러한 대화 들으셨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2-14번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접견실 탁자에서 일어나 윤석열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은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당시 최상목과 조태열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제와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인도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들으셨나요? 저는 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2-15번입니다. 증거순번 546번 2025년 7월 25일 이상민 피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제 피의자 신분조서는 제가 제 재판에서 내용 부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시 없이 그냥 내용 네.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국무회의 얘기조차 나온 적이 없는데 한덕수 총리가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갔다 온 다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진술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사실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는 국무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아까 8인 모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온 다음에 잠시 후에 누군가 비상계엄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총리님한테 대통령을 좀 설득하셔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 헌법에 규정된 절차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총리님께서 들어갔다 오셔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국무회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네, 대접견실에서 누군가 말을 해서 네, 그에 맞춰서 진행된 것이다. 이 예,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2-16번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국무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증인이 담당하는 업무인가요? 아닙니다. 누가 수행하나요? 의정관이 합니다. 간사는. 평소 국무회의를 개최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나요? 회의록은 이제 국무회의 그 결정, 그 다음에 의안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총리실, 특히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다 주관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의정관은 주로 연락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마쳐지면은 그로부터 통상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보름 후에 국무회의 의사록이 작성이 됩니다. 그 의사록을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그 의정관이 작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요? 서명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록에는 서명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증인은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조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대부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중 비상계엄 선포 역시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가 모두 필요한 국법상 행위입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간사, 즉 행정안전부 장관인 증인이 부서 절차도 이행하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간사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 행안부 산하 의정관이 그러면 이 부서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까? 아니 부서는 소관부서 장관하고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죠. 그 해당 그 어떤 국법상의 행위에 소관부서 장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부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누가 그 서명을 확보합니까? 그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제 그 소관부서 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부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법은 아니지만은 의전 편람이 있습니다. 의전 편람에 의하면은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전 국무위원이 다 서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명이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서명이 아니라 지금 손으로 하는 서명은 없습니다. 다 전자 서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람에 전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법상으로는 여전히 소관부서 장관하고 국무위원만 서명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소관 부서가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상계엄 절차를 보면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소관 부서라고 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그 비상계엄을 제안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국방부하고 행안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제안을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서명을 하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제안했으면 행안부 장관이 서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죠? 무슨 그러니까 거 이제 말씀하시죠? 비상계엄 관련해서 네. 주관 부서가 어딘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해석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전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비상계엄을 제안한
부서 소관 장관이 당연히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이제 부서를 하는 거랑 부서 업무를 이제 지원을 하는 사람이랑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장관 뭐 국무위원들이 다 서명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누가 이렇게 쭉 이제 수행할 건지. 제가 알기로는요. 네네. 부서는 그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부서를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 장관이 부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교육부에서 다 그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행안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 입장에서는 12.3 비상경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제안을 한 거로 생각하고 맞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안한 걸로 생각하고. 근데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 뭐 그 이후에 다 그렇게 네. 알려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관 부서도 국방부가 되는 것이고 네네. 네. 부서 절차와 관련해서 협조도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관련 네, 절차들을 그렇습니다. 협조했어야 네네.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하시죠. 그럼 좀 추가로 여쭤보면 그러면 12.3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하에 있는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부서는 국방부 장관 산하에서 부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게 증인의 주장입니까?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해석된다는 이게 지금 지시시잖아요. 이제 지금 많이 정리가 다들 되셨는데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국무회의 자체는 부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서는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그 사항을 집행하려고 할 때 문서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와 부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차피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부서도 있어야 되는데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의정관이 정리를 하는 것이고 네. 부서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렇죠. 맞다. 네. 그렇게 증인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2-20번입니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피고인과 증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고 증인은 강의구를 불러 무엇을 지시한 것인가요? 그 아마 저도 맨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났는데요. 저 화면을 보다 보니까 박성희 장관님께서 회의록 작성은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차 지금 의정관이 없으니까 뭐 메모라도 뭘 남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가지고 오늘 참석한 장관들 그다음에 회의 시작 시간, 회의 마친 시간, 그다음에 발언 유지 같은 걸 좀 메모를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강의구 부속실장이 자기는 국무회의가 열릴 때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유지는 자기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참석한 장관님들하고 회의 개의 시간, 회의 마친 시간 정도만 메모를 해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2-23번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강의구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참석 여부와 서명 확보하려고 한 것은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서명을 확보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메모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참석하신 장관님 이름, 그 다음에 회의 개최 시간, 회의 마치는 시간을 메모를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 작성을 위해 부르셨고 네. 예, 다음 질문 묻겠습니다. 2-26번입니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이 영상 제시하기 전에 아까 생략한 2-21번 질문 다시 좀 하겠습니다. 강의구의 증인신문 조서 추가 증거 목록 순번 26번입니다. 예, 증인께서 강의구에게 아까 그 바로 직전 영상에서 서명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고 이름과 등청 시간, 회의 종료 시간 네. 이런 간단한 메모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방금 증언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강의구 부속실장은 다른 사건 증인신문 당시에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피고인으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증인은 서명을 이야기 안 하셨지만 혹시 피고인이 서명받아야 한다라는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서명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게 확실히 아닙니까? 네, 아니고 저 증인신문조서 제가 봤는데요. 강의구 부속실장은 맨 처음에는 제가 서명받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 증인신문조서. 그러다가 나중에 약간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하니까 강의구 부속실장이 또 답변을 또 애매모호하게 했던데 강의구 부속실장이 맨 처음에 답변할 때는 제가 서명 날인 받으라고 했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장면이 지금 제가 틀어드린 그 영상이고 그 사건 재판장님의 직권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서명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 때는 재판장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을 때 얘기고요. 네, 그 앞부분에 그 강의구 부속실장이 얘기할 때는 제가 서명을 받으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저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박선재 장관께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그거는 제가 잘 증언하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26번 영상 보셨는데 2-26번 영상 다시 네. 틀겠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퇴청하였는데 서명을 받으려 하자 거부하고 퇴청한 건 아닌가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당시. 제가 저 관련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쭉 나가고 저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한 2, 3보 옆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좀 시끌시끌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서명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서명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서명 필요 없습니다. 해서 오히려 제가 저 상황을 무마시키고 그냥 가셔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상황입니다. 결국 22시 45분 이후 대접견실에는 증인과 피고인, 한덕수 총리,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우 통일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들만 남았는데 7명의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였나요?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서명하신 기억 있으신가요? 전 서명 안 했습니다. 그 최상목 장관이 지금 서서 이야기를 쭉 듣고 말을 듣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 같은데 누구와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게 제가 제일 끝에 앉아 있고요. 지금 최상목 장관이 제일 끝에 있는데 저 거리가 이 화면에서도 좀 길게 보이지만은 실제 가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저기서 얘기하면 저희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상목 장관이 나가는 자세를 보면 뭐 한덕수 전 총리 근처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를 듣거나 이야기를 하고 나간 걸로 보이는데 저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억나는 상황은요. 한번 쭉 장관님들이 나가신 것까지 전 기억하고 대통령께서 자리를 안 뜨셨기 때문에 제가 2, 3보 옆에 있었다가 자리에 착석을 했었는데 저 반대편 쪽이 좀 시끌시끌 하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들이 일부 설명은 안 하신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저기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자리에 없습니다. 네, 들어가신 직후입니다, 저기 아마. 아 들어간 직후에 네네, 말씀하시는 직후. 건가요? 네. 요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은 윤 대통령 옆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네, 네. 시끌시끌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서명을 일부 장관님들이 안 하고 가신다 뭐 그러길래 아니 서명을 어디다 하느냐 서명을 왜 하냐 서명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가시면 된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얘기하고 아마 최 장관도 그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를 기억하는 누구한테 거 하신 봅니다. 겁니까? 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신 건가요? 저기서 한 거죠 그냥. 최상목 장관한테 한마디. 아니 그냥 저기 있는 분들한테. 서명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정인이 있는 쪽에서 누군가가 한 말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서명을 일부 장관님들이 안 한다고 그러신다. 그러길래 아, 서명이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제 서명 관련된 이야기가 2번 나왔다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정인이 앉아 있는 쪽에서 한번 서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나가던 사람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말씀하신 취지는 원래 서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인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네. 좀 더 생각해보면 정인이 있는 근처에서 뭐 서명을 해야 된다 말이 나왔으면 정인이 기억을 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거 네. 보니까 정인도 그런 말을 안 했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 네. 정인 주위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국무위원 3년 가까이 했는데요. 3년 가까이 하면서 뭘 문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 다 아시다시피 전부 다 전자서명이기 때문에 무엇을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쭉 일반적인 국무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뭐 서명 자체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아마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제 비상경과 관련된 부서 이야기를 서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정인이 있던 자리 근처에 누군가가 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기억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부서도 다 전자서명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가 끝나면 별도의 문건을 국법상의 문서를 만듭니다. 그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 당시에 그런 사람들 다 인식을 하고 사람들 말과 행동을 했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아마 다른 국무위원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국무회의라든지 이제 국무회의록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행안부 소속 의정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지 아마 다른 부처 장관님들은 정확히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시된 여러 가지 서류 중에는 전자 서명이 안 되고 서명을 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건 이제 정인이 이해하고 이제 법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서명과 관련해서 정인이 말한 적도 없고 정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한 적도 없다, 맞습니까?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생한 장면이 22시 44분, 즉 국무회의가 끝나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집무실로 들어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처음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들이 이 대적견시 복도를 향해서 나갔다가 증인께서 증언한 바와 같이 누군가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들어온 직후의 상황입니다. 이게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강희구 부속실장 아닙니까? 전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아까 어쨌든 서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 상황에서 나왔던 건 맞죠?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완전 저 대각선 방향이지 않습니까? 맞은편 방향에서 좀 시끌시끌하길래 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일부 국무위원이 서명을 안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인지 뭐 가신다고 합니다인지 뭐 그러길래 아니 갑자기 무슨 서명이냐 서명 같은 거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뭐 증인 말을 뭐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저 상황에서 누군가가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기가하려는 국무위원들을 붙잡은 건 맞네요. 그건 제가 모르죠. 잘 모릅니까? 자, 저 상황에서 혹시 한덕수 총리님께서 그냥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저도 맨 나십니까? 첫 부분은 잘 안 들었고요. 막판에 이제 시끌시끌 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그때부터
이쪽에 조금 주의를 기울인 거라서 뭐 한 총리님이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앞부분이라면 그 앞부분 때는 제가 뭐 저쪽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잘 못 들었고요. 네, 그 뒷부분 때도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말씀 잘 못 들었던 것 또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정리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 당시 앞뒤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뭐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다들 이제 끝나고 나가는 줄 알고 이제 나가시는 분위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지금 한덕수 총리 위치가 정인과 대각선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서명 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 뭔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으면 특히 한덕수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정의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없고요.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서명 무슨 서명이냐? 왜 서명을 왜 하냐? 서명 필요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다들 그냥 가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그 말을 하기 전에 만약에 네. 이제 뭐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저 아까 화면에서 보신 위치에서 네. 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먼저 했으면 네. 정인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서명이 필요 없는데 왜 서명을 하러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네,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제가 거예요.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저쪽에 주의 기울이기 전에 한 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그때는 제가 이쪽에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못 들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상황이라면 제가 그 이후에는 저쪽에 제가 신경 쓴 이후로는 한 총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은 제가 잘 없습니다. 뭐 근데 신경을 뭐 안 쓰고 계시다던 게 뭐 딴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CCTV 상으로 보면 특별히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조태열 장관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지 그냥 이렇게 평안히 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2-29번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584번 한덕수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소집된 국무위원 전원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도 마찬가지였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8번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2시 45분 증인과 피고인 그리고 한덕수는 대접견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언제요? 저 당시 22시 45분경입니다. 그 국무회의 최상목, 조태열, 조규용 장관님께서 퇴청하시고 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마친 이후 상황인가 저게? 네. 좀 기억이 없는데 저는 어떤 상황인지. 2-29번 묻겠습니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같은 날 3시 11분경 증인은 다시 대통령실 접견실로 들어와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셨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 나누시는 장면인가요? 저 상황은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그 해제 국무회의 할 때 바로 해제 국무회의장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공개된 CCTV를 보니까 그 전에 대통령 그 대접견실에 제가 들렸다 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2-30번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양복에서 문건을 꺼내서 증인과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어떤 문건 보고 계신 건가요? 저기 지금 해제 국무회의 예. 해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실에서 했었고 이거는 대접견실에서 3시 39분에 해제 국무회의를 하기 직전 대접견실 상황.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때는 완전 날밤을 샌 상황인데요. 제가 저 대접견실에 간 거 자체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 기억은 막바로 해제 국무회의를 하는 2층으로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들렸었다고 그러는데 저 들린 사실 자체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문건을 꺼내서 보여준 게 아예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거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고 저 해제 국무회의 직전에 저기 대접견실 간 사실 자체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삼청동 안가회동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1번. 2-28번은 안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뭐 증인 대답에서 뭐 서명에 관련돼서 기억이 없다고 하셔서 2-28번은 생략하고 지나갔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문건을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는 그 장면 말씀 물어보세요. 2-28번이 두 개가 있네요. 지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2-28번. 네, 밑에 2-28. 영상 재생하는 부분. 그냥 구두를 물어보시죠. 아마 이거 증인께서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이제 좀 전에 보신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들이 나가려고 하다가 뭐 서명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왔다가 그 최상목 장관이 뭐 이야기를 하다 또 나가고 네. 이제 그 후의 상황입니다. 그 후에 대접견실 CCTV 아마 정인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한덕수 총리와 피고인이 좋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이 증인과 한덕수 장관이 이 두 명이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그 부분 제가 기억 못합니다. 그 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건가요? 재생 아까 했고 질문 아까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신 걸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좀 하시죠. 다음 삼청동 안가회동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18시 32분경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시기 전까지 12월 4일에 증인의 일정 어떠했나요? 12월 4일은 이제 아까 방금 난 해제 국무회의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 마치고 집으로 가서 한 두세 시간 남짓 조금 있다가 바로 또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나와서 11시경인가요? 막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이제 국무위원 전원 간담회를 소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쭉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날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됐고 모든 개인적인 약속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삼청동 말씀하시는 안가 모임에 가게 된 겁니다. 사무실에서 바로 출발하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3-2번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12월 4일 9시 9분경 피고인과 2분 48초간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13시 50분경 57초간 통화하기까지 총 5회 통화하셨습니다. 어떤 용건으로 통화하신 건가요? 그날 그 12월 4일 날 제가 기억하는 통화는 맨 처음에 그 총리님 주재하신 간담회 전에 통화를 하면서 국무위원들 전원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박성기 장관님께서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거기 그 총리님 주재 간부회의에 그 간담회 안 오시길래 왜 안 오시냐 어디 계시냐라고 제가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청동 저녁 모임을 위해서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저녁 식사나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하기 위해서 전화한 그 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12월 4일 18시 32분경부터 20시 26분경까지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이루어진 모임 참석하셨죠? 네. 누가 주도해서 모임을 소집한 것인가요? 제가 모이자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로 모이신 건가요? 예,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직후에 이완규 법제처장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2통인가 3통인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콜백을 한 겁니다. 그날은 뭐 계속 뭐 해제 국무회의다 뭐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날 시간은 정확히 아마 점심 전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전화를 드려서 어제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뭐 오늘 뭐 하시냐 그랬더니 뭐 있던 일정 뭐 다 취소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모든 공식적 일정이 취소가 되고 저녁 약속도 다 취소가 된 상황이어서 그러면 뭐 특별한 일 없으시면 같이 저녁 식사나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우리 둘만 만날 게 아니라 박성기 장관님이나 아니면은 김지현 민정수석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박성재 장관님한테도 전화 드리고 김지현 민정수석님한테도 전화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3-5번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통화 노란 색깔 칠한 이 통화 맞으신가요? 그건 뭔가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13시 37분경 통화 내역입니다. 네. 저걸 것 같습니다. 2분 48초간 네. 통화하신 거죠. 3-6번입니다. 이후 증인이 같은 날 13시 50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피고인 이완규와 12월 4일 저녁 모임에 피고인 초대하기 위한 거 맞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 박성재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만나자고 하셨나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완규 법제처장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오늘 번개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장관님 혹시 오늘 저녁 특별한 일 없으시면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가능하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3-8번입니다. 김주현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통화 내역상 증인이나 피고인 박성재, 이완규가 민정수석 김주현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김주현에게 연락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다 연락했다니까요. 제가.
증인 네.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하실 때 네. 개인 핸드폰 사용하셨습니까? 네, 개인 핸드폰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김주현 그 민정수석의 핸드폰으로는 증인이 전화를 한 내역이 없습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뭐 비아폰을 쓰셨습니까? 비아폰 쓴 기억이 없는데요. 전 비아폰 거의 안 씁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통화 내역이 남게 되어 있는데 아마 뭐 증인께서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증인은 그 주장을 하시는데 증인과 김주현 민정수석 사이에 통화 내역이 전혀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14시 3분경 문자 메시지 보내셨는데 이거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누구한테 보냈나요?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증인이 보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추가 증거 순번 53번 김주현 참고인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김주현은 특검 조사에서 12월 4일 15시경 증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및 법제처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김주현에게 전화한 거 맞으신가요? 네. 3-9번입니다. 증거 순번 551번 이상민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네,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인 조사 시에 피고인 박성재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굳이 피고인 박성재를 사적인 저녁 식사에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은 이제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뭐 그날 안가에서 만난 장관님이나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관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다 공식 일정, 개인적인 일정이 다 취소되고 그렇다고 이제 혼자 집에 가 있기도 뭐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마음도 뭐 싱숭생숭하고 걱정은 많고 그렇다고 뭐 다른 민간인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법조인들이니까 가까이 지내는 법조인들이니까 만나서 그냥 신세 한탄도 할 겸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다른 국무위원이나 수석들은 부르지 않으셨는데 피고인과 민정수석 김주현에게만 연락해서 모이자고 한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래도 심적으로 제일 가까운 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한 거죠. 증인은 이전에도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자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모임 가진 사실 있습니까? 김지현 민정수석은 저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요. 뭐 한두 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자주 만나는 사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성재 장관님은 이제 법조 선배님이시고 워낙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입각을 계기로 해서 가끔씩 뵙게 된 사이고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님은 이제 거의 저랑 같이 입각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자주 이제 뵙게 된 사이죠. 증인은 저녁 식사 모임 계획할 당시에 참석 인원들이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참모로 근무하는 인물이라는 점 인식하고 계셨나요? 뭐 특별한 인식은 안 했습니다. 뭐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랄 것도 아니고 이완규 법제처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였고요. 나오면서 이제 법조인들이 그나마 그 정도 생각나는 사람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집단으로 만날 것도 아니니까 3-4명 정도 생각을 해서 얼핏 생각나는 사람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완규 처장님한테 말씀드린 분이 두 분이었기 때문에 두 분한테만 그냥 추가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과거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 이용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굳이 약속 장소를 대통령 안가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한 건 전혀 아니고요. 모임 장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를 한 게 이제 김지현 민정수석님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현 수석님까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장소를 어디로 할까요? 했는데 장소가 적절한 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지현 수석님께서 자기가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장소에 관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비서실을 통해서도 연락이 왔고 저한테도 연락을 직접 주셨던 것 같은데 안가를 쓸 수 있으니까 어디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오늘 만나면 사람들 눈에도 띄고 주목을 받을 테니까 거기서 그냥 조용히 도시락이나 먹고 가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김지현 민정수석이 증인의 비서실 말고 증인의 개인 핸드폰으로도 삼청동 안가를 약속 장소로 잡았다라는 전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그 통화 내역도 남아 있지 않거든요. 증인은 그 사유를 모르시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혹시 텔레그램 통화를 서로 하신 건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모르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증인 사무실에서 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관용차 타고 가셨나요? 네. 삼청동 안가 주소는 어떻게 아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가 알아서 운전관이 그랬으니까. 알아서 네, 네. 갔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연락이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완규 처장님, 박성기 장관님도 다 비서실로 공식적으로 아마 민정수석실에 연락을 했다는 것 같고 제 비서실로도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뭐 행선지를 다 기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3-15번 묻겠습니다. 안가 들어가실 때 어떤 과정 거쳐서 이용하셨나요? 뭐 특별히 과정이랄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곧바로 입장하셨나요? 네. 증인께서 들어갔을 당시에 안가 내부에 누가 있었나요? 입구에 누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직원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자 중엔 제일 먼저 도착하신 건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3-17번입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 내부 구조와 크기, 면적, 실내 가구 배치, 참석자 위치 등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이 부분은 뭐 안가의 CCTV까지 지금 비공개 대상을 하는데 굳이 뭐 면적이나 위치나 뭐 생략하겠습니다. 네. 물을 필요가 있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3-18번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완규가 조사받으면서 작성한 안가 좌석 배치도입니다. 증인의 기억과 일치하나요?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김지현 수석이 제 옆에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옆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네, 긴 테이블이 있고 네. 저 상단 좌측 상단에 그러니까 출입문이 있고 이렇게 긴 테이블에 네 분이서 앉고 한정아 비서관이 좀 옆에 떨어져서 따로 앉았다.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저 위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잘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경찰 조사 시 삼청동 안가 CCTV에서 확인되는 한정화를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날 한정화 초면이셨나요? 네, 생전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피고인 이완규 주장에 의하면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오게 된 것이고 증인도 그날 한정화를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셨는데 증인은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 다음으로 도착한 한정화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분이 저 바로 다음에 왔던가요? 저 기억이 명확치 않네요. CCTV 순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했던 것 같은데요. 안가 제가 들어갈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갈 때도 그 안가 관리먼지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누가 하나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 누군지는 잘 처음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요.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한정화는 증인을 보고 알아보던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성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가 CCTV에 의하면 증인이 18시 32분경, 한정화가 33분경, 김주현이 39분, 이완규가 44분경, 박성재가 52분경 각 현관 입구를 통해 입장합니다. 결국 증인과 한정화 두 사람만 약 5분간 안가 내부에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초면인 한정화와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그분과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한정화가 어떤 용무로 왔는지 말 안 하던가요? 그분은 수처만 봤고요. 저는 이제 안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가봤기 때문에 안가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잠깐 스쳐만 지나갔고요. 한정화가 별도로 자신을 증인이나 박성재, 이완규에게 소개하거나 김주현이 한정화를 증인에게 소개하는 등 절차가 있었나요?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있었으면 기억을 했을 텐데요. 네. 증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만나기로 한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외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정화가 방문한 셈인데 김주현으로부터 한정화를 데리고 갈 것이다 또는 한정화가 따로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 전혀 받지 못하셨나요? 네. 한정화에게 식사를 하고 가라는 것은 누구의 제안이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과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이제 뭐 짧게 있었습니다. 뭐 도시락 준비된 도시락 먹고 가는 정도인데 이제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뭐 계엄에 관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계엄 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특히 이제 김지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대통령님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니까 뭐 따로 아는 것 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묻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정화는 듣고만 있었나요? 그분이 어디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안가 회동 자리에서 비상계엄 이후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 있었습니까? 대응 방안 뭐 그런 거는 대응이라고 할 게 뭐 없죠. 뭐 그런 논의 자체는 없었고 주로 어떻게 된 거냐. 뭐 좀 그 전에 무슨 낌새라든지 뭐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게 뭐 있느냐. 용산에서 뭔가 좀 색다른 움직임이 있었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계엄 이야기 나왔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근데 사실은 정인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정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느냐 이 정도는 네, 물어볼 수 그런 있을 것 거죠.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묻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 12월 4일이면은 지금 비상계엄에 따라서 지금 전국이 난립니다. 난리는 상태하고 언론에도 난리고 어떻게 할 거냐가 뭐 할 게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관련된 장관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논의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박성재 장관이 다 전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하나의 계엄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비상계엄 이야기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 이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한 게 없고요. 주로 이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갑작스럽게 왜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한 거냐,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지현 민정수석이 가까이 계시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비상계엄이 대체 왜 하게 됐는지 물론 현장에 저도 있고 뭐 박성재 장관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선포를 하겠다는 거고 대체 그 원인이 뭔지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궁금했었죠. 그런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뭐 알고 있는 지식이 저나 뭐 별 다른 바가 없더라고요. 안가에서 있었던 시간이 대략 좀 몇 시간 정도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입니다. 제 도착 기준으로 아니면 마지막 증인 도착 기준으로 하면 거의 2시간에 가깝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짧게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그냥 1시간 정도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 시간에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딴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안가회동 직전에 민주당에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정수석 김주현과 법률비서관 한정환, 법제처장으로 2025년 4월 7일경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이완규, 판사 출신 행안부 장관인 증인,
탄핵소추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모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해 이야기하신 사실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계엄 선포된 지 24시간도 안 된 시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탄핵이니 뭐 내란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경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 12월 4일 날 오전 10시 40분경에 중앙지검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속보로 전국 뉴스에 다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 40분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서 역시 전국 뉴스로 전부 보도가 속보로 되었습니다. 증인 그런 기사는 알고 삼청동 안가 입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사는 제가 못 봤고요. 그다음에 그런 대응은 기본적으로 용산에 지금 청와대가 됐습니다만 용산에 500명 가까운 대통령 비서관, 수석 비서관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근데 그런 대응은 다 거기서 하는 것이지 장관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대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일반 국민들도 그 당시 그 뉴스는 다 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행안부 장관이신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는 것과 내란죄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 제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그 언론 보도는 제 법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방에서 TV를 일체 보질 않고 저한테 비서실에서 따로 올라오는 보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보고를 했었으면은 제가 알았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로 보고를 안 했으면 제가 아마 그때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청동 안가 당시에 내부에서 뭐 탄핵이나 뭐 내란이라는 것은 뭐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지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화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12월 4일이요? 네, 증인은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 중에서는 뭐 뉴스 푸시 앱 같은 거 설치해서 뉴스가 자동으로 전송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신 분도 계실 거고 할 텐데 그 삼청동 안가에서 1시간 40분에서 약 1시간 55분 가량 체류하는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내란이나 뭐 무슨 탄핵 이런 얘기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거를 뭐 장관 서너 명이 모여서 대응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은 뭐 1시간 가지고 될 리가 없겠죠. 뭐 자료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서들이라든지 뭐 자료가 있어야지 뭘 가지고 얘기를 하지 뭐 4명이서 모여가지고 뭐 그건 너무 저는 속된 말로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뭐 4명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3-28번입니다. 증인은 모임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준비해온 문건을 보셨나요? 언제 안 갔대요? 예. 문건 들고 왔는지도 전 몰랐는데요. 그럼 휴대전화 통해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예, 증인은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문서를 보신 사실 있으십니까? 박 장관님 휴대폰을 제가 본다고요? 예. 남의 핸드폰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화면을 보여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없죠. 본 적 없으십니까? 남의 핸드폰을 보지는 않죠, 제가. 네. 증인 안가회동 당시 붉은색 파일철 휴대하셨는데 어떤 자료였나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CCTV에 뭐 파일 처리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특별한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수사관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내일 무렵에 제 수행비서가 저한테 줬고 제가 나오자마자 수행비서한테 건네줬다고 하는데 뭐 아무 내용도 아니니까 뭐 거기서 내려서 전달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건네줬을 것 같습니다. 아무 내용이 아니면 네. 증인 주장처럼 그냥 지인들 만나러 가는 자리에 들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행비서가 주니까 받았겠죠. 수행비서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행 비서한테 네. 그 삼청도 안가에 뭐 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까 비서실 통해서 모임이 있다는 걸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수행 비서는 네. 증인께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알고 그 파일처를 증인에게 줬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료를 수행비서가 장관한테 줄 때는 뭐 이 자료가 무슨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지시에 따라서 자료인지 아닌지는 지시에 자료인지 따라서 아닌지는 뭘 모르죠. 주거나 네. 이런 사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자료를 갖다 장관한테 수행비서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건네준다는 자체가 상정이 안 되고요. 아니 그냥 뭐 백지 같은 A4 용지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열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날.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증인 주장대로 그대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지인들하고 뭐 개인적인 신세 한탄이라든지 아니면 시국 한탄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수행 비서가 행정안전부 내부에서 사용되는 파일册를 증인한테 줬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열어보지도 않으셨고요. 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번거로울 텐데 그걸 왜 들고 들어가셨습니까? 주니까 그냥 받아 갖고 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3-31번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553번 박성민 진술조서입니다. 박성민이요? 네. 박성민이 누군가요?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박성민 과장입니다. 네. 박성민 과장 진술에 의하면 2024년 12월 4일 증인이 개최한 행정안전부 간부와의 오찬에서 증인이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3-32번. 그리고 그날 점심에 간부 오찬이 있었다고요? 네. 12월 4일 날이요? 네. 전 그런 기억이 없는데. 뭐 과장급 간부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간부가 네. 뭐 국장급 간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이 참석한 오찬이었던 것 과장급 같습니다. 간부면은 행안부에 몇백 명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장관실에서 있었던 오찬 자리입니다. 장관님 계셨고 차관님, 대변인 실장, 기조실장, 정창성 국장, 비서실장. 기억 안 나시나요? 저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박성민은 12월 5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응할 주요 현안 쟁점,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조치사항 등 자료를 2024년 12월 4일 퇴근 무렵 증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자료를 붉은색 파일철에 넣어 증인, 즉 장관실에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12월 4일 퇴근 무렵 이러한 자료 받으신 사실 있으십니까? 전 모릅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비서실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행안부 장관 비서실에 저 자료를 넣었다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뭐 비대면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보고받은 기억 안 비서실에 나십니까? 오는 자료 중에 저한테 직접 보고가 되는 자료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관님이 기획팀 직원이 최종한 출력물을 장관실에 넣어드리고 장관실 수행비서가 그 자료를 장관에게 드려서 최종한 출력물이 장관실에 전달된 것은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저 지금 박성민 과장이 언급하고 있는 저 문건이 바로 다음 날 12월 5일 날 예정된 국회에서 증인이 국회의원들을 상대할 때 참고할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를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날 이제 12월 5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오후에 그 행정안전위원회를 위한 그 사전 준비회 같은 걸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국회 그 상임위가 열리기 전날에 간부들이 모여서 이제 예상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12월 4일 오후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가 안가 저녁 약속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기 직전이 아니라 저 박성민 과장이 얘기한 거는 그날 오후에 그 다음 날 있을 행안위 사전 질의응답 그 과정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를 받은 건 기억이 나시네요? 뭐 박성민 과장이 했는지 모른지 모르는데 어쨌든 행안위를 위한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 시간을 박성민 과장은 오후 5시 이후 그 퇴근 무렵이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증인 기억하고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빨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증인이 삼청동 안가에 입실 및 퇴실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붉은색 파일철이 박성민이 언급한 국회 대응용 자료 아닌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간색 파일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자체를 저는 사실은 기억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CCTV에 잡혔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그 당시에 뭐 들어가서 빨간 뭐 파일을 열어본 적도 없고 제가 가지고 들어갔던 사실 자체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날 이 삼청동 안가 모임 일정이 퇴근 후의 일정인데 이렇게 퇴근 후 일정에서도 빨간색 파일철을 그 증인에게 비서가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주로 이제 그 장관의 저녁 일정이라는 것이 순수한 사적 약속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공무이거나 공무 플러스 사적 용도 이렇게 약간 혼성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가 꽤 있지요. 이날도 관용차를 타고 가셨고 빨간색 파일철까지 받으셨는데 공적인 업무로서 가신 건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그 다른 장관님들 만나는 거를 완전 공적이다, 완전 사적이다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말을 따더라도 그때 관련 문건을 이렇게 챙겨줘서 받으신 거는 단순히 그 모임 자체가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료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간 파일 자체를 제가 들고 갔다는 것 자체를 받고 돌려준 것 자체도 기억을 전혀 못하고요. CCTV에 찍혀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파일철을 받은 자체가 곧 사적인 저녁 식사는 아니라는 의미 아닌가요? 글쎄요, 그 파일이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그 안가 모임을 순수한 사적 모임도 아니고 순수한 공적 모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그 저녁 모임을 이렇게 순수히 다 그게 모든 게 다 사적 모임이다. 근무 시간 외에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행비서 입장에서는 뭐 증인에게 보고된 수많은 문건들 중에 어떤 특정한 안건에 관한 문건을 증인의 어떤 특수한 행사장 입장 당시에 장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행비서는 도대체 증인이 무슨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건을 그렇지는 전달한 않고요. 겁니까? 아까 제가 A4 용지 그 얘기를 드린 게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보통 갖고 다니는 요 수첩 있지 않습니까? 얇은 수첩, 메모지 그거를 안 가지고 다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인데 수행비서가 메모 뭐 필요하신 메모하라고 이렇게 A4 용지 몇 장 넣어서 이렇게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35번입니다. 내란 특검이 증인의 주거지 PC에서 압수한 핸드폰 메모입니다. 증인은 대법원 1979년 12월 7일자 79초 70 결정을 근거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라는 국회 통제에만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해제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데 증인이 작성하신 것 맞나요? 제가 작성한 것 같지가 않고요.
저게 아마 제가 누구한테 받은 거를 갖다가 그대로 해놓은 걸 겁니다. 저게 파일에 올려져 있는 걸 겁니다. 이 내용이 증인의 입장인가요? 아니,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받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3-36번입니다. 증인은 소위 양가회동이 있던 날과 같은 날인 12월 4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가 모임 당시 전혀 모르셨나요? 네. 안가 회동 중에 당정대 회의 참석자였던 피고인 박성재 또는 김주현으로부터 당정대 회의 관련된 사항 들으신 사실 없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3-39번입니다. 박성재 수첩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당시 피고인 박성재 메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엄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 불가피성 설명 중요라는 메모 내용이 확인됩니다. 당정대 회의 직후 이어진 안가회동 당시 피고인과 계엄 정당성 논리, 내란죄 고발 사건, 헌법재판관 임명 등 법률적 대처 방안 구상한 것 아닌가요? 전 뭐 당정대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예, 3-40번 아까 여쭤봐서 생략하겠습니다. 3-41번입니다. 위 모임에서 식사나 음주가 있었나요? 아까 도시락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다 같이 드셨나요? 뭐 저는 먹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음주나 이런 건 일체 없었고요. 그냥 도시락만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시락 누가 준비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락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한정화는 같이 먹었나요, 밥을?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한정화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아까 누가 그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안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 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3-42번입니다. 증인 삼청동 대통령 안가회동 마치고 퇴실한 2024년 12월 4일 20시 24분 이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집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상입니다. 뭐 시간이 좀 애매한데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어차피 예. 그러면 잠시 휴정을 했다가 4시에 나머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